자, 어제 뉴욕 증시가 갑작스럽게 출렁였는데 소셜미디어를 타고 급속하게 퍼진 사진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인공지능 AI로 만든 가짜 사진이었습니다. 인공지능발 가짜 뉴스가 일으킨 혼란 그리고 대책은 없는지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사진부터 보실까요? 네. 자, 오른쪽 건물이 미 국방부 펜타곤으로 보이는데 바로 옆에서 네. 거민 연기가 막 오릅니다. 9.11 테러까지 좀 이렇게 연상케 하는데 이게 지금 가짜 사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게 증시까지 지금 영향을 준 거죠? 네, 예. 맞습니다. 미국에서 어제 아침에 한 장의 사진이 트위터를 통해 퍼지기 시작하는데 제목이 중요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청사 펜타곤 인근에서 큰 폭발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이제 사실적인 사진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월가의 유명 블로거도 리트윗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러시아의 국영 매체가 또 이것에 대해서 트위터를 리트윗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증시도 출렁일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펜타곤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미국의 영린을 또 다시 건드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증시도 출렁이기도 하고요.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게 되는 그런 미국 국채와 금의 가격은 또 급등하는 이런 소란이 있었는데 예. 사실 이제 펜타곤을 관할하고 있는 버지니아주에서는 좀 시간을 지켜보다가 어디에서도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게 없다. 폭발 사고가 없다. 예. 생각을 해보면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밝히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도대체 저 건물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예.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었던 거고 예. 그래도 하나의 해피닝으로 끝나면서 다시 이제 증시는 정상을 찾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AI 영상인 것 같고 사진인 것 같고 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제 경고를 하기 시작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사진 하나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 지난 3월 공개가 됐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패딩을 입은 이 사진입니다. 워낙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교해서 알 수가 없는데 자, 이게 결국 가짜입니다, 이것도. 네, 뭐 이 정도 상황이면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좀 흥미롭게도 많은 예. 분들이 즐거워했었던 사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뭔가 굉장히 패셔너블한 교황이 저런 옷을 입는다고라고 생각을 그러니까요. 했었는데 예. 그거 자체가 가짜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좀 심각한 것 중에 하나로 생각한 것이 어떤 의도가 선하거나 악하거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는 세상이 곧 도래할 거라는 겁니다. 예. 지금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조들의 파악을 잘 못하기 때문에 손을 본다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가짜인 걸 알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보자면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이 된다면 굉장히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 될 텐데요. 예. 만약에 이슈가 되지 않고 지나갔어요. 예. 한 2년,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과거의 영상들, 과거의 사진들을 보다 보니까 저런 사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진짜라고 믿겠네요. 그렇죠. 진짜인지 거짓인지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온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의도보다도 오히려 진실이 아닌데 진실과 거짓이 같이 차곡차곡 쌓여서 누적이 되면 분명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다. 이건 분명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공지능 AI가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의 위험성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그 양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심각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예. 뉴스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이 예. 뉴스가드에서 7개 언어로 생경되고 있는 그 뉴스 웨브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네. 뉴스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AI가 생성형 AI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트를 125곳을 찾았습니다. 아, 근데 심각한 것이 예. 바로 지난달에 조사를 했을 때는 49곳이었거든요. 예. 근데 2주가 지났는데 2배 이상 증가를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더 우려되는 사실 중에 하나는 이 모든 가짜 뉴스가 아니고요. 대부분의 뉴스들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식으로 진짜 뉴스를 요약한 것들을 집어넣는데 네. 일부를 의도를 가지고 왜곡하거나 가짜 뉴스를 섞게 되면 예.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네. 자, 지난주 미국에서도 인공지능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자, 이 자리에 참석했던 챗 GPT 창시자는 인공지능 악용에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 think if this technology goes wrong, it can go quite wrong. I do think some regulation would be quite wise on this topic. 자, G7 정상회담에서도 지금 인공지능 규제가 이슈였습니다. 자, 외국은 지금 이걸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AI 청문회
청문회 자체는 이제 AI를 중심으로 진행을 해갔고 여러 가지 이제 책임 소재를 묻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영상 면접에 AI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걸 면접 참가자의 동의를 받게 한다든가 만약에 어떤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최고 정보 책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고 규제 체계를 마련해라. 좀 자율적으로 규제 방안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AI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강하게 좀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요. 허위 정보를 생성하는 걸 좀 강하게 금지를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 때는 좀 이게 교정할 수 있게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는 어떤 그런 책임, 벌칙 규정을 좀 강하게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규제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 건데요. 유럽연합은 사실 2년 전부터 마련을 할 정도로 굉장히 AI의 어떤 위험성이랄까요?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있었는데요. 이런 인공지능법은 위험도를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생성물을 보면서 그냥 괜찮은 생성물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린이나 장애인 같은 개인이나 특정 취약 그룹을 이렇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악용하는 방식으로 가짜 내용들을 생성하게 됐을 때는 용납 불가한 등급을 매기는 그런 4가지 등급을 매기는 것으로 지금 인공지능법을 표결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은 지금 좀 규제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는 좀 더딘 수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찾아보니까 AI 표기 의무화 법안 정도만 발의된 상태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논의가 지금 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사실 제 생각에는 뭔가 규제를 먼저 만드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따라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규제를 많이 강하게 하게 되면 그의 활용 방법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봐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민의를 반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인터넷 이용자들의 그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IT 용어들도 대부분 알고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가지고 화제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근거 없는 두려움도 좀 문제지만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챗GPT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업무에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조금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할 때 가능한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 악영향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계속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AI가 만들어내는 많은 결과물들이 공해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나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랑 지금이랑 다를 바가 없는데 문제는 AI로 생성하기 시작하면 그 생활 쓰레기의 양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서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다면 미래에는 어떤 문헌 오염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제대로 된 정보와 가짜 정보가 섞여 있게 되면 사실 미래 세대에는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적어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가장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논의를 서서히 좀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독실 과학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